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용업의 창업과 성공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미용 시장의 현황과 창업 시장의 현황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 강령으로서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자, 첫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왜 미용 창업을 선택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왜 미용 창업을 선택했을까? 그렇습니다. 사업 개요와 자기 소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어떻게 하자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얀 백지를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쁘게 나온 내 사진을 좌측 상단에 턱 붙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성명, 가족관계가 들어가야 책임감이 더 높아집니다. 예, 그다음에 나이. 그래서 나는 왜 미용 창업을 선택했고 이 미용 창업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명서, 자기 다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개요와 자기 소개를 쓰는 것이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 지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미용 창업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점포 입지의 문제와 그 점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떻게 꾸민 미용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 소장님 저는 뭐 그냥 조그맣게 하는 가게인데요. 뭐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적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든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든 10억을 들인 사업이든 망하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왜라고요? 왜냐고요? 1년에 창업하시는 약 7, 80만 명 중에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을 닫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포 입지와 점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써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경쟁 분석입니다. 경쟁 분석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입지에 내 상권에 과연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적어도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또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분들이 꼭 적은 아닙니다. 서로 돕고 경쟁하고 같이 나가야 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평수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옆에는 100평 되는 근사한 우리 뷰티 살롱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뭐 한 10대평 되는 조그만 걸 차려놓고 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업체들을 분석하시고 그들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부분, 재료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정리 기술하시는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미용 창업으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창업자의 마인드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업 강의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창업을 해서 망하려고 창업합니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는 창업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걸로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픈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계획 없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픈하는 날 보면은 준비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 뭐라고요?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상권 분석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조사 항목이 들어갈런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상권 내의 경쟁 미용업체의 정보입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자, 우리 동네에 4개나 있는데 그 인구를 분석하고 그 세대수를 분석해 보니 4개면 적당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과연 나눠 먹기가 될까? 누구 하나는 문 닫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과연 몇 개나 되며 그 위치는 어디에 존재해 있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분들의 경쟁력은 또 주력으로 쓰는 기술이나 상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가는 또 얼마나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세한 항목을 이제 디테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권 분사 조사 항목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권의 행정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가 내려고 하는 이 미용실에 주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세대수 가운데에서 세대별 소비 지출은 어느 부분에 소비 지출 내용이 가 있는지 실제 우리 활동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고가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서민층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있는 나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고객층들이 낮에 또 다 나가 있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 통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유동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우리 가게의 위치가 출근하는 동선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퇴근하는 쪽에 위치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미용실은 출근하는 쪽이 좋겠습니까? 퇴근하는 쪽이 좋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행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 혹시 이 동네가 무슨 재개발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내가 이 업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 두 번째는 상권의 행정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오픈을 같이 하면서 우리 원장님들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설문지를 이쁘게 조그만 선물하고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한 그 고객층을 중심으로 설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픈하기 전에. 이것이 또 하나의 광고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실제 다니시는 미용실이 어디신가요? 또는 피부 미용실이 어디신가요?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관리 내용이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쓰면 또 좋아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대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또는 받고 싶은 어떤 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 여성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권을 돌면서 실제 홍보 광고라고 했죠?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전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DB, 고객 자료가 되는 거고 또 실제 우리가 언제 오픈하고 그때 오시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광고를 하니 고객들이 그날 찾아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흔히 우리가 오픈빨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 아시죠?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입은 도우미들이 어디 뭐 오픈합니다 하면 막 춤을 추고 시선을 끌고 왜 그런 일이 있죠?
홍보죠. 예, 그렇습니다. 가게는 오픈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승부를 내겠다라는 것으로 고객 유치에 대한 활동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상권 분석 시 조사 항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상권 내 경쟁 미용업체 정보를 수집하라. 두 번째, 상권의 행정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라. 세 번째, 설문조사 등에 의한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라. 예, 이것이 상권 분석의 조사 항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설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체크포인트와 기록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미용업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비 원장님들께서는 기록란에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객 타겟은 압축되어 있는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실제 고객 타겟이라 하면은 고객의 연령층은 굉장히 많습니다.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예,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그냥 다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옛날에 애경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학생만을 위한 크림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산 게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생보다도 고등학생이 더 많이 샀습니다. 대학생보다도 그 위에 미시족들이 더 많이 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포지셔닝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적어도 안정감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중년, 40, 50대 그 중년층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실을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젊은이들이 버글버글하는 그 중심 번화가에다가 턱 차려놓는 경우 예, 놀라웠게도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나는 20대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영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아파트나 또는 주택가 저쪽 안쪽에다가 차려놓고선 야 젊은이들이여 나에게 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 타겟을 압축한다라는 문제는 내 기술과 서비스를 적합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상권과 입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타겟은 입지 조건에 적합한가? 지금 설명 미리 드렸죠? 그런 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입지 조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기록을 한 번 더 보완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경쟁 살롱의 조사는 완전을 기했는가? 그렇습니다. 경쟁 살롱에서는 어떤 제품과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의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차별화될 수 있는 나의 서비스와 나의 기술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매달의 고정비 견적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온 고객의 돈을 받아서 집어넣고 계산 없이 한 달 지나갔더니 뭐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2달, 3달이 가니 그 다음에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인건비 줄 날이 됐는데 그러면 손님이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을 전 시간에 우리가 쭉 알아봤었죠? 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한 준비할 수 있는 돈의 정확히는 50%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은 매달의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숫자 나오면은 괴로워요. 그냥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 닫는 시간 줄인다고 했었죠? 안 됩니다. 고정비, 변동비, 정확하게 집세 얼마, 급여 얼마. 그러면 내가 이 날짜까지는 얼마의 돈을 가져야 되겠다. 오히려 세일즈 레이트라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내 급여를 포함해서 우리 가게는 매달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부분은 계산하기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산했더니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분 고객 단가가 있죠. 고객 단가로 한 명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고객이 하루에 5명씩 옵니다. 그러면 50만 원. 자, 이걸 30일을 다 일을 하면은 1,500만 원. 어유 돈을 버는 거네요. 자, 그런데 20일만 일을 하면은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변동비, 고정비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필요한 돈이 올라갔어요. 1,5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출은 50만 원 가지고 20일을 근무했더니
딱 1,000만 원,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일즈 레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기존에 그 고객의 내용을 가지고 500만 원, 이미 그 전달에 계산이 다 되죠. 아, 그럼 이번 달엔 500만 원이 부족하겠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고객을 10명을 더 끌어들이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끌어들일까? 그러면 이쪽 지역에 내가 어떤 전단지 광고를 해볼까? 이쪽에 현수막 광고를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니야, 이렇게도 어려웠어. 그러면 있는 손님의 단가를 5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6만 원이나 7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요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을 소개할까? 아니면은 그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품을 얹어볼까?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한 달 전에 계획이 된다라면은 적어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과 고민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계절 지수에 기준한 매출 계획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용도 전통적인 비수기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휴가철이라든지 한참 추울 때라든지 특히 우리 엄마들 바쁠 때라든지 학기 초라든지 예, 이럴 땐 정신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매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바로 나 이제 기술 있으니까 창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3년 정도는 현장 경험을 가져주세요 하고 얘기했던 게 그 계절도 3번이 돌아보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소리가 있지요. 하물며 사람인데요. 3년 정도를 돌아보니까 아, 봄에는 이런 상품이 잘 어울리겠구나. 여름에는 이런 제품이 잘 나가겠구나. 가을에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이쁘겠구나. 피부 미용으로 보니까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보습 관리 쪽에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되겠구나. 여름에는 선크림을 갖다 놓고 자,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히려 옷을 두텁게 입으니까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대요. 자, 우리는 거꾸로 그러면은 그게 역발상이고 또 차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겨울에는 또 잘 안 하죠. 벗으려고 하는 3, 4, 5월 달에 이제 비만 쪽 시장이 막 근데 어떤 원장님은 거꾸로 겨울에 예, 그런 쪽으로 광고를 해서 또 재미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은 겨울에 빼야 됩니다. 근거 있는 얘기냐?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런 전략으로 힘든 그 비수기를 또 나름대로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연간 판매 촉진과 이벤트는 세우고 있는가? 실제 고객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술력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실제로 고객이 나를 찾는 가장 큰 이유, 거꾸로 고객이 떠나는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기술, 제품, 서비스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무려 84%의 사람이 그 제품을 선택하기 이전에 나를 좋아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MO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Moment of Truth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는 그 스페인에는 투를 하죠. 예, 마지막 제3막에 마타도르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소와 1m 거리를 두고 소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를 미용업에 들여온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매 순간이 고객과의 그 접점 순간, 처음에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시술을 하려고 접하는 순간, 상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배웅하는 그 순간. 그 순간순간의 접점들이 고객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 브랜드, 내 점포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기는 한데 왠지 나를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커스터머라고 표현을 하죠. 커스터머가 아니라 왠지 디스토마를 보는 기분이야. 그러면 마음에 들어도 이 고객은 거의 말없이 돌아섭니다. 나 그만둘 겁니다 하고 돌아서는 고객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고객 중에 굉장히 힘든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냥 잔소리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스태프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고객은 돈 대도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런 고객은 또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 잘 듣고 나하고 어울렸다, 괜찮다 하는 고객이
소리 소문 없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미용 창업 계획 체크리스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용은 지역에 적합한가? 메뉴 내용은 지역에 적합한가? 아까 입지 조건하고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년에 관한 또는 노인분 실버 케어에 관한 시술을 펼치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제품, 젊은 사람들의 기술 위주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상품 선정과 거래처는 완벽한가? 우리 미용 쪽은 사용하는 제품, 기기, 어떤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쓸 수 있는, 내가 적합한 임상을 낼 수 있는, 나한테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원장님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를 뚫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래처인지도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직원 채용과 육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미용업 학교, 학원을 통해서 매년 약 2만여 명의 재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은 절반도 미용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그 제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학원을 통하면 뭐 직원은 잘 구할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절별 말씀드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실제 평소에는 직원들이 3명 정도가 적합한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수기 때는 1명이나 2명만 있어도 됩니다. 라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실제 적합하게 미리 사전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든지 그때는 다른 직원을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갑자기 겪는 곤란을 덜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용 창업 계획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창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은 이벤트라는 내용 설명드렸죠? 이런 겁니다.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쉽고 다르고 재미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단순화, 차별화, 집중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2월 달의 내용을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아시죠? 예, 발렌타인데이 다 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애인이 왔을 경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 경우, 여자친구를 데려올 경우 1+1. 예, 제 강의를 들은 어떤 원장님 한 분이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50% 할인. 저걸로 손님이 올까? 오더랍니다. 그 국가유공자 그 표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뭔가를 새롭게 계속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좀 더 밀착하고 재미있고 나를 찾아오면 뭔가 새로운 걸 주겠다라는 연간의 데이들은 1월 14일, 2월 14일, 14일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미용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 많습니다. 1월 달에는 뭐 다이어리 데이, 화장품의 날, 발렌타인데이 다음엔 또 화이트데이라는 게 있네요. 자, 네가 이제 여자한테 한번 당했으면은 요번엔 네가 여자한테 한번 해줄련? 예,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솔로들아 혼자 짜장면 먹지 말고 어떤 관리를 할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키스데이 같은 거 재미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포토데이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고객들 불러다가 포토존 하나 만들어 놓고 이쁘게 사진 찍어서 그거를 출력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른 가게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좀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창업자인 내가 어떻게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